네, 안녕하세요. 최고TV 최강우입니다. 저는 유튜브에 최대 입시 관련 영상을 업로드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정시 실기 전형의 이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주제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거기에 앞서 먼저 말씀드리면 특기자 선수들은 제외입니다. 그리고 최대 입시에서는 아무래도 주된 전형은 실기 전형이죠. 최대 실기 전형에 한정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은 정시입니다. 정시. 우리가 수시와 정시를 나누는데 사실은 모집 시기에 대한 구분인데, 우리는 많이들 수시는 내신, 정시는 수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접근하셔도 됩니다. 다만 최대 입시에서 알고 계셔야 될 건 뭐냐면, 수시와 정시가 있을 때 수시는 일반적으로 충청권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정시는 서울권 학교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서울에 있는 학교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수시 실기 모집 안 합니다. 건국대 안 합니다. 세종대, 국민대, 과기대, 시립대, 광운대 수시 실기 모집 안 합니다. 서울에서는 제 기억나는 건 동국대 체육교육과, 숙명여대 체육교육과, 한체대에 있는 학과들, 삼육대, 상명대 정도가 수시 실기 전형 모집하는 것 같거든요. 그 외에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충청권으로 가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죠. 거의 모든 학교들이 수시에서 선발합니다. 호서대, 백석대, 선문대, 나사렛대, 순천향대, 세명대, 한서대 다 수시에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시로 간다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보여지는 이제 지원 가능한 대학교 이름에서 좀 매력을 느끼는데요. 또 이런 게 있죠. 자, 지금 수시라고 했을 때 내신으로 보면 제가 4등급이에요. 내가 4등급인데 지금부터 내신을 1등급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3학년 때 내신이 얼마나 올라갈까요? 그죠? 많이 올리기 어렵을 겁니다. 이미 4등급, 5등급의 내신이 있다고 하면. 다만 정시 수능은 어떻죠? 수능 그날 하루 잘하면은 나는 1등급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꿈을 갖고 아이들이 많이 상담할 때 정시로 가고 싶어요라는 얘기를 하는데, 부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정시 수능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능 정시 실기 전형의 이해라는 주제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주제를 갖고 와봤어요. 표준 점수 100분위 등급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가나다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세 번째로는 실기 변별력, 네 번째로는 탐구의 중요성, 다섯 번째 실기 종목의 조합, 여섯 번째는 수능과 실기, 마지막 상향 적정, 이렇게 지원 라인 해가지고 한 7가지 정도의 주제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화면 같이 보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성적표가 요렇게 나옵니다. 요렇게 나오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선택 과목이 있는데, 점수는 표준 점수 100분이 등급으로 나옵니다. 요걸 좀 아셔야 돼요. 등급을 반영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한국사, 영어는 등급별 점수, 등급별 감점, 가점 요렇게 반영을 하고요. 선문대 같은 경우는 등급별 점수를 반영을 해요. 내가 취득한 수능에서의 등급별로 환산 점수를 요렇게 부여해서 국수형 탐중에 잘한 거 2개를 반영하는데요. 그 외 모든 대학교들은 100분위랑 표준 점수를 반영합니다. 100분위는 뭐냐면 전체 수험생을 100명으로 했을 때 나의 위치입니다. 내가 100분위 86%다. 이거는 100명 중에 내 밑에 86명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63%다? 내 밑에 63명이 있는 겁니다. 표준 점수는 조금 다릅니다. 난이도가 반영되는 점수예요. 국어, 수학 같은 경우는 평균을 100점, 탐구는 평균을 50점으로 만들고, 난이도가 어려우면 학생들의 점수 차가 벌어질 겁니다. 난이도가 쉬우면 학생들의 점수 차가 모이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어가 100점 만점인데 난이도가 어려웠어요. 그러면 평균이 50점이에요. 그래도 100점 맞는 애는 있습니다. 그리고 빵점도 있습니다. 이러면 점수가 벌어지죠. 근데 난이도가 쉬우면 어떻게 되죠? 평균이 한 70점이라고 칩시다. 70점. 100점. 1등이랑 30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리고 빵점이 없고 밑에서도 어떻게 쉬우니까 문제를 맞추면서 아이들의 점수가 좀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표준 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난이도가 어려우면 평균을 100점이라고 쳤을 때 점수가 되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 같은 경우 표준 점수가 200점 만점인데 난이도에 따라서 150점까지도 만점 같은 경우 150점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낮을 때는 130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낮을 때는 표준 점수 제일 잘 받은 애가 130점, 맨 밑에가 한 6, 70점이면 점수 차이가 60점밖에 안 납니다. 근데 난이도가 어려울 때는 이제 140 몇 점, 60 몇 점 이러면 80점까지 벌어지지만,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수능에서 원점수를 받았을 때 그 원점수에 따른 100분위랑 표준 점수가 있거든요. 근데 대학교에서 100분위를 반영한다. 단국대 체육교육과나 경기대학교나
백분위를 반영한다는 건 수능으로 아이들의 점수차를 많이 두겠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수능 변별력을 많이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이도는 반영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대신에 표준 점수를 반영한다는 건 높은 점수를 받더라도 난이도 쉬울 때의 높은 점수는 가치를 조금 덜 부여하겠다. 우리는 난이도를 반영하겠다. 그리고 실기와 비교했을 때 수능에서 학생들의 변별을 많이 두지 않겠다. 실기에서 좀 잘해서 따라잡을 수 있는 여지를 주겠다라는 게 표준 점수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건국대학교 체육교육과는 표준 점수를 반영합니다. 그런 구조다 보니 실기 1등과 꼴찌의 점수차가 좀 모여 있고요. 실기 하나당 따라잡을 수 있는 점수가 모여 있으니까 실기가 실질적으로 중요한 학교가 됩니다. 그리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모두 표준 점수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 단순히 수능 몇 프로, 실기 몇 프로만 볼 것이 아니라 표준 점수를 반영해서 이 학교는 실기가 생각보다 중요하구나. 백분위를 반영해서 이 학교는 수능이 중요하구나. 요렇게 구분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수능 공부를 합니다. 수능 공부를 하는데 그 다음에 또 적용해야 될 거는 학교마다 반영하는 과목이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지원한 학교에서 무슨 과목을 얼마나 많이 반영하는지도 좀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가나다군이 있는데요. 요거는 모집 시기에 따른 구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11월 달에 수능을 보고 12월 중순에 수능 성적을 받고 고민하다가 12월 말에 원서 접수를 합니다. 그리고 1월 달에 쉽게 말하면 1월 1일부터 1월 10일이 가군 전형 기간, 11일부터 20일이 나군 전형 기간, 21일부터 30일까지가 다군 전형 기간. 그래서 가군에 있는 학교들, 학교마다 정합니다. 우리는 가군할 거야 이렇게 정합니다. 그러면 그 학교들은 가군에서 있는 날짜 중에 1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실기 날짜를 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군에 있는 학교들 중에 하나만 씁니다. 나군에 있는 학교들 중에 하나만 쓰고, 그러니까 군별로 실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실기 날짜가 겹치지는 않죠. 가군을 제가 지금 프로그램에서 클릭했어요. 고려대 체교 있고요. 백석대 특채, 동대 체교 있어요. 여기는 동시에 지원 못합니다. 이 중에 하나만 지원합니다. 연대체교, 고대체교. 약간 라이벌 느낌 나게 같이 있죠. 이 중에 하나만 지원합니다. 나군으로 오면요. 서울대 체육교육과 있습니다. 약간 연고대가 서울대랑 같이 있으면 손해보지 않을까요? 따로 있으면 서울대 지원하는 아이들이 연고대 지원하지 않을까요? 그런 성격을 띈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나군에서 대장학교는 당연히 서울대고요. 그 다음 경희대 매력적으로 있고 중앙대 체육교육과 있습니다. 그리고 건대 체육교육과가 있습니다. 나군에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건대도 쓰고 싶고 중대도 쓰고 싶은데 안 됩니다. 나군에서 하나만 쓸 수 있습니다. 다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다군은 학교 숫자가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다군에서는 단대체교, 인하대체교가 되게 매력적인 학교로 아이들에게 있고, 실기가 빡센, 실기의 변별이 큰 숭실대 스포츠학부 있고, 인서울학교, 광운대학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성적에서 표준점수 100분위 그리고 가나다군에 대한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실기 변별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경기대학교 어디 볼까요? 스포츠과학부 보겠습니다. 20m 왕복 달리기 14초 5점 0.2초씩 떨어집니다. 그리고 단순히 봤을 때 4점이고요. 제멀은 280에서 5cm당 떨어지고요. 메디신볼 던지기는 10.1m 이상이 만점입니다. 10.1m 이상이 만점이고 요거는 10.0이 돼야 될 것 같은데 5류 같은데 아무튼 하여튼 10m가 이상입니다. 남자 기준입니다. 자, 요거와 비교했을 때 어디를 볼까요? 단국대학교 스포츠 경영학과 보겠습니다. 단국대학교 스포츠 경영학과는 같은 20m 왕복 달리기인데 아까 14초 5였죠? 여기는 14초 이내가 만점입니다. 같은 건데 그래요. 이해가 되시나요? 제자리 멀리뛰기 아까 280이 만점이었죠? 여기는 300이 만점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부분에서 좀 갈라진다. 메디신볼 던지기는 다른 학교 어디를 볼까요? 메디신볼이 있는 학교 중앙대 보겠습니다. 중앙대 스포츠 과학부 보면요. 여기는 아까 10m였죠? 여기는 12m가 만점입니다. 제자리 멀리뛰기는 300이 만점이고요. 그래서 단순히 종목만 볼 게 아니라 이런 만점 기록에 따라서도 학교마다 변별력이 다릅니다. 그래서 실기를 뭐 40% 보느냐 몇십 프로 보느냐 하는데 중대 40% 보는데 메디신볼 12m 만점에 제멀 300cm가 만점이에요. 메디신볼은 이제 3kg짜리 사람 머리통만한 공을 멀리 던지는 거거든요. 12m를 던져야 돼요. 근데 우리 경기대학교는 어떻죠? 경기대학교도 실기 30%니까 좀 낮아 보이는데 만점 기준 보면 더 낮아요. 280이고 10kg밖에 안 던집니다. 그래서 단순히 수능이 몇 프로 실기가 몇 프로 실기를 많이 보내 적게 보내라는 개념에서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추가될 거는 이제 100점 점수차도 달라요. 어떤 학교는 되게 촘촘하게 점수가 떨어지고 어떤 학교는 기록별로 점수가 크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실기 변별력도 이런 부분에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또 하나 얘기하면 종목의 특성도 있어요. 종목의 특성. 내가 잘하는 종목이 있고 못하는 종목이 있잖아요. 만약에 윗몸 일으키기를 좀 못하고 내가 던지기 종목을 잘하면 요 정도 성적대라고 할게요. 3%대 성적대에서는 가군에서 저는 한 채 됐을 것 같아요. 한 채 됐으면은 달리기, 제자리 멀리뛰기, 10m 왕복 달리기, 제자리 멀리뛰기, 메디신볼 던지기. 그죠? 달리기, 제멀, 던지기예요. 나군에선 어디 있을까요? 나군에선 이 성적이면 경기 됐을 것 같아요. 경기대. 마찬가지로 달리기, 제자리 멀리뛰기, 메디신볼 던지기. 그리고 다군에서는 저는 강남대 쓸 것 같습니다. 달리기, 제자리 멀리뛰기, 메디신볼 던지기. 윗몸 일으키기가 없죠. 실기 종목에서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서 같은 체대 입시를 하는데 누구는 어떤 종목을 안 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탐구에 대한 변별력 얘기할게요. 지금 제가 첫 번째로 표점 100분 얘기했고요. 두 번째 가나다군 일정 얘기했고요. 세 번째 실기 변별력 얘기했습니다. 네 번째 탐구 변별력.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시겠습니다. 가군에 있는 고려대 체육교육과 한번 볼까요? 고려대 체육교육과 보면 지금 보면 741점을 예상 커트로 했을 때 이 친구는 점수가 좀 낮네요. 713점이에요. 13점. 실기는 올만점이에요. 수능을 올려야겠죠. 근데 실기 올만점 하지 말고 잠깐만요. 실기를 1감 해보겠습니다. 여학생이니까 실기 1감 그러면 299점이에요. 실기 1감당 1점이 떨어지는 구조인데 대략적으로 고려대를 붙을 점수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85%. 요렇게 하면 붙어요. 742점에 1감 하면은 붙어요. 근데 이 친구가 실기를 좀 못 볼 수도 있죠. 실수했다고 치겠습니다. 몇 감 할까요? 지금 1감인데 14해서 3감 했어요. 3감. 이러면은 조금 쫄립니다. 떨어질 수도 있겠죠. 안전컷에 못 미치는 점수가 됐어요. 근데 여기서 탐구를 100분이 지금 85% 넣었거든요. 탐구를 한 문제 더 맞춰볼까요? 그러면 100분위가 얼마 올라갈까요? 88이라고 하면 90? 네, 이렇게 되면 또 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최대 입시라고 하면은 실기에만 조금 방점을 두고 실기는 아주 재밌죠. 결과가 막 직관적으로 나오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수능도 같이 중요합니다. 탐구 한 과목이 매우 큰 점수를 차지하게 됩니다. 건대 같은 경우로 볼까요? 건대 수능 점수가 있고 내 실기 점수 더해서 총점이 나옵니다. 767점이면 합격을 하는데요. 기초실기에서 윗몸 일으키기 하나가 2점이에요. 2점. 근데 탐구에서도 여기서 100분이 5%가 오르면 767점인 점수가 100분이 5%가 오르면 2점이 오릅니다. 2점이. 그러니까 탐구 한 문제가 복근 하나다. 탐구 한 문제가 복근 하나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다른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리 멀리뛰기 최고 기록 세우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탐구 한 문제가 또 기록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탐구의 변별력이 크다는 걸 좀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국어, 수학, 영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선천적인 재능의 영역, 과거에 내가 만들어 놓은 영역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탐구는 그에 반해 조금 노력이 많이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정시 준비하는 친구들 탐구에서 많은 노력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얘기하기로 했던 게 실기 종목의 조합인데요. 아까 실기 변별력 하면서 말씀드렸죠. 건대 같은 경우를 준비하게 되면 요성적대에서 420점 건대를 준비할 것 같은데 보시면 종목이 되게 많은 거예요. 달리기 윗몸 일으키기에 우산혁 선수가 하는 높이뛰기, 배면뛰기 해야 됩니다. 농구, 오른손 레이업, 왼손 레이업 다 해야 되고 핸드스프링이라는 체조 기술이 있습니다. 건대를 나군에서 씁니다. 나군에서 건대 체육교육과를 쓰면서 가군에서 동국대 체육교육과를 쓰면은 배근력, 안자 윗몸 앞으로 굽히기, 유연성 종목이죠. 제자리 멀리뛰기, 중량 메고 달리기에서 종목이 겹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면 벌써 9종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로 따지면 과목이 9과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적절치가 않아요. 건대를 쓰는 친구들은 가군에 고대 체육교육과를 쓰거나 그러면 높이뛰기, 농구가 어쨌거나 겹치죠. 달리기 종목이고요. 아니면 국민대 스포츠산업레저를 쓰면 20m 달리기 겹치죠. 골미슈 어쨌거나 공 가지고 하고요. 수직 점프. 요 서전트 점프는 보통 수능 이후에 많이 준비하는 종목이라 준비 기간에 대해서도 조금 여유가 있고 제자리 멀리뛰기는 뭐 최대 입시하면 누구나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종목이 조금 겹치는 성격이 있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연대를 쓰는 친구들이 건대를 많이 쓸까요? 고대가 많이 쓸까요? 고대가 많이 쓸 것 같아요. 높이뛰기, 농구가 겹치니까. 연대 같은 경우는 달리기, 제자리 멀리뛰기, 메디신볼 던지기예요. 그러면 나군에서는 어디랑 겹칠까요? 서울대는 당연히 소신이니까 쓰는데 제 생각에 여학생들은 이대를 좀 쓰지 않을까요? 이대, 이화여대 체육과학부.
여기 실기가 지금 빠져 있는데 이대도 신미재멀 메디신볼 던지기입니다. 신미재멀 메디신볼 던지기. 네, 신미재멀 메디신볼 던지기. 연대랑 겹치죠. 이런 식으로 실기 종목의 조합을 좀 봐야 됩니다. 너무 많아지는 건 아이들이 준비하는데 좀 버겁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를 좀 정시에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성적이 요 정도니까 저 동대, 건대, 단대 쓰고 싶어요. 그러면 좀 종목이 너무 많아집니다. 아마 컨설팅 해주시는 분이 조금 꺼려할 수 있습니다. 상향으로 그 새 학교를 준비하긴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지금까지 다 잘 따라오셨으면 이해가 되실 부분인데 거의 모든 대학교가 수능 점수와 수능에 따른 요 반영 방법에 따른 수능 점수와 실기 점수의 총점으로 합격이 결정됩니다. 아까 탐구 변별력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실기만 좀 재밌어 하는데 공부 분명히 열심히 해 주셔야 됩니다. 체대 입시는 공부와 운동을 둘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체대 입시를 하겠다는데 운동을 시작을 안 해요. 나중에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공부 성적 올리고 할게요 라고 하는데 이게 좋지 않습니다. 실제로 보면 공부만 콸콸콸콸 해서 공부 성적을 올린다고 한들 나중에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 또 공부 시간이 좀 뺏깁니다. 이러면서 또 성적이 내려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둘 다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매우 좋고요. 실기 같은 경우는 직관적으로 내가 느는 모습들이 바로바로 목격이 되고 하거든요. 그런 실기를 준비하면서 어떤 학교에 막 목표 기록이 나오면서 두근두근 하면서 이게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입시에 대한 삶에 대한 동기부여가 돼서 우리 학생이 갑자기 열심히 살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둘 다 준비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좀 같이 준비하는 게 좋아요. 둘 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만 합니까? 그럼 반대로 따지면 운동 만들어 놓고 공부한다고 운동 쉬면은 될까요? 그래서 어차피 둘 다 가야 됩니다. 그래서 수능과 실기. 많은 학생들이 실기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공부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1, 2학년 중에 운동 시작 시기를 고민하는 친구라면 2학년이라면 지금 좀 시작해야 되고 1학년이라면 고민해보고 빠르면 이번 겨울 아니면 2학년 1학기 늦어도 2학년 여름방학에는 좀 시작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빨리 시작하면 또 좋은 게 제가 이렇게 지도하다 보면 3학년 때 와서 모의고사 이제 진지하게 막 보고 나면 목표만큼 욕심만큼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운동량을 줄이고 싶어집니다. 근데 그때 내가 운동이 조금 준비가 되어 있으면 운동량을 줄일 수 있겠죠. 근데 운동 시작 시기가 너무 늦어버리면 운동을 이제 줄일 수가 없죠. 운동도 지금 시험 날짜에 앞서서 지금 급해 죽겠는데 줄일 수가 없게 되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정신병에 걸리죠. 너무 힘들죠. 스트레스를 받죠. 그래서 운동을 일찍 시작하면 3학년 때 시간을 조금 효율적으로 쓰는데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운동 시작 시기는 저는 2학년 여름방학 시작할 때 빠르면 2학년 3월 더 빠르면 1학년 겨울 요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가나다군 조합에서 실기 종목을 좀 고려해야 된다고 했는데 또 하나의 조합은 요겁니다. 이제 상향, 적정, 안정 뭐 요런 조합도 필요합니다. 나군에서 건대를 쓴다고 볼게요. 이 친구는 점수가 416점대가 쓰는데 420점이니까 좀 남아요. 다른 친구는 누가 있을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시 점수들인데요. 어이구. 건대를 상향으로 쓰는 점수. 이 친구는 건대를 상향으로 쓰겠어요. 상향으로. 합격하는 친구들의 보통의 점수, 실기를 아주 잘하는 학생의 점수 라고 했을 때 점수가 모자랍니다. 그죠? 그럼 실기를 잘해야 돼요. 건대 실기를 아주 타이트하게 어렵게 준비를 할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가군 다군에서도 준비 기간이 많이 필요한 만점 기록이 높은 학교를 쓰면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이 성적이라면 탐구가 매우 좋네요. 가군은 조금 낮출 것 같습니다. 백석대 스과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욕심을 낸다 하면 종목수가 너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나군 건대의 올인이라면 가군에서 이렇게 낮출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달리기 재멀 복근 종목을 고려해야죠. 인천대는 달리기 재멀 던지기입니다. 인천대 구감 조금의 느낌이 있죠. 쓰고 다군에서 강남대 던지기 재멀 달리기 종목이 비슷해지죠. 이렇게 조합을 할 수도 있고요. 던지기가 안 된다 하면 건대 글로컬을 쓸 수 있고요. 나 인서울 가고 싶다. 내신도 조금 된다 하면 광운대를 쓰죠. 복근 들어가고 서전트 사이드 스텝. 약간 상향 느낌이죠. 이러면 건대 광운대 조합이면 가군은 인간적으로 조금 낮춰줘야죠. 가군에서도 국민대, 나군에서는 뭐 건대 이렇게 쓰고서 다군에서 내가 광운대까지 높인다. 매우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낮춰야 됩니다. 뭐 다군에서 선문대 낮췄으면 가군에서 국민대 소신껏 올려볼 수도 있겠죠. 근데 가군 다음에 나군 시험 보잖아요. 그럼 국민대 준비하느라고 건대도 방해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엔 가군을 낮추는 게 어떨까. 사실은 인서울 체육교육과로서 메리트가 너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건대 같은 경우는 특징이 재수생이 매우 많습니다. 25명 모집에 정말 심할 때에는 고3이 5명 들어갔어요. 그리고 삼수가 5명. 재수가 그때 몇 명이었지? 14명이었나? 그 정도로 재수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현역이 한 8명 들어가고요. 작년에 9명 갔어요. 많이 갔죠? 작년에 제일 많이 갔어요. 최근 5년 중에 제일 많이 가서 9명인데 그 중에 2명이 저희 애들이잖아요. 저희 애들인데 걔네 고1 때부터 운동 시작했습니다. 준비 기간이 꽤 있죠. 탄탄한 아이들이죠. 예, 높습니다. 그래서 건대 같은 경우는 운동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현역이고 고3 때 운동을 시작했다고 하면 이 점수의 합격 실기를 만드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재수 확률이 많이 보이는데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좀 얘기가 샜는데 아무튼 오늘 말씀드린 거를 조합해 보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표준 점수 100분에 대한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단순히 수능 반영 비율만 보고 접근할 게 아니라 100분이면 좀 수능을 많이 본다. 표준 점수면 실기에서 좀 기대에 따라잡는 걸 기대해 볼만 하겠다. 접근하셔도 되고 가나다 군당 1장, 정시는 3장 쓸 수 있습니다. 실기 시기가 겹치진 않습니다. 다만 요런 건 있어요. 가군 마지막 날 보는 학교, 나군 첫날 보는 학교는 실기가 좀 붙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기 반영 비율만 보면 안 됩니다. 실기의 기록, 급간, 만점 기록, 배점표 점수 차 이런 것도 보셔야 됩니다. 그게 실질적인 실기 변별력입니다. 자, 그 다음에 탐구 매우 중요합니다. 국영수는 조금 재능의 영역, 탐구는 노력의 영역입니다. 자, 그 다음 실기 종목도 조합을 해야 됩니다. 아무거나 막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또 잘하는 종목이 있고 못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종목 조합에 따라서도 같은 성적대라도 학교 지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수능과 실기 둘 다 중요합니다. 어느 거 하나로 당연히 나의 단점을 만회하고 보완하고 싶지만 어쨌거나 준비는 둘 다 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 제발 공부하십시오. 제가 맨날 하는 얘기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운동 빠지지 마. 운동은 안 빠지면 우리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계획 안에서 잘 가르쳐 줄 거예요. 안 빠지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공부는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합. 조금 가나다군 조합에서 실망스러운 학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적정, 안정, 상향 이런 조합을 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스케줄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안내해드린 내용들 가지고 요거 이해하시고 전문가와 만나서 정식 컨설팅을 받아보시면 요런 내용이구나, 요런 생각에서 말씀을 하셨구나라는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주제는 정시 실기 전형에 대한 이해입니다. 조금 평소 영상보다 제가 지금 텐션이 높죠. 지금 집에 저희 아들이 없습니다. 보통 아기 재우고 제가 조용히 촬영을 하는데 오늘은 아기 재우고 없기 때문에 조금 텐션 높게 촬영을 해봤습니다. 자, 매우 허접한 영상 여기까지 보셨다면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 구독과 좋아요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의견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이 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그 부분에 대한 영상을 촬영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심한 관종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접한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